진짜 도둑놈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정찬민이라고 알아요? 용인에선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야. 왜? 용인 시장을 했거든. 지금 국회의원이시겠네요. 정찬민. 정찬민이 후원회가 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를 공급한 건설 시행사로부터 9억? 7억 받았더래. 7억을 받아왔다는 거잖아요. 그 돈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 막 용적률 막 높여주고 하는 거 있잖아.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 못하지만 사실상 시장의 입김이 가장 세게 들어가는. 거기에 무슨 도시계획위원 뭐 이런 사람들 넣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은 특혜가 있다는 거 아니야. 진짜 도둑놈들은 이런 데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뉴스 헤드라인에는 뭐 7억이라는 그 숫자가 나왔지만 기사의 쭉 맥락들을 읽어보면 그게 과연 7억일까? 다 현금으로 오고 가고 뭐 마분주에 뭐 상자 만들어 가지고 5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이런 식으로 뭐 한 번 만날 때마다 그렇게 수천만 원씩 오고 갔다는데 그러면 7억이면은 1,000만 원씩 70번 줬다는데 과연 그 수년 동안 70번만 줬을까? 그러면 그 만날 때마다 1,000만 원씩만 줬을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까인 것만 7억이겠죠. 그러니까 들킨 것만 7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애들이에요, 진짜. 이게 JTBC 단독이었었는데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7억 아니라 7천만 원만 이 나왔어도. JTBC의 이 단독으로 끝나버렸어. 후속 보도도 없어. 다른 언론에서 받아 써주는 데가 없죠. 용인시가 인구가 100만이 넘어요. 엄청 큰 시예요. 그 정도 되는 시란 말이야. 거기 시장했던 놈이 건설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아. 꾸준히 돈을 받아가지고 그 건설 시행사 직원이던 사람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올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적률 올려주고 그렇게 주고받는 비리 구조, 이건 오세훈급이거든요. 이 정도 보면은. 오세훈은 양반이죠. 오세훈은 그 와이프 땅으로 그냥 모르는 척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알면서도 기획을 한 거니까 이건 더 악질적인 거죠. 이게 말이 좋아서 용적률이라는 게 뭐 우리 건설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 저도 이렇게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용적률이 올라가면은 한 층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때 단지 단위로 짓기 때문에 한 동만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단지에 아파트가 10동이다. 10동이면은 한 층만 올라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주택수로 수십 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남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생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비리 구조는 박형준 구조인데? 돈만 받았겠어? 혹시 노열층에 아파트를 없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네. 아파트 로얄층은 또 10층, 12층 이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요, 이런 부분에 트위터에 글이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그 강남 3구와 관련돼 가지고 자기들의 실제 그 계급 사회 문화 과연 어떤가. 근데 이제 그 글을 보면은 이제 나이대는 저랑 비슷한 것 같던데 7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40대 남성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요. LH 사태에 대한 분노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진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태영호가 강남 갑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조두순을 내보내도 당선이 된다는 거예요. 얘들 말은 실제로 강남 갑에다가는 국진당이 뭘 갖다 놔도 그냥 빗자루만 갖다 놔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LH 사태에 대한 분노 없다. 오세훈 셀프 보상 니네들이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들이 봤을 땐 참으로도 하찮은 일상이다. 오세훈 셀프 보상 받았고 36억 가져갔다? 정말 하찮은 것이고 자기들은 다 이런 부동산 투기로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오늘 이슈에도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정찬민의 이런 미친 짓거리 뿐만 아니라 또 제가 또 발견한 것 중에는 강기훈이라는 애도 있어요. 강기훈이라는 애도 국진당 국회의원인데 얘는 뭐 하냐면요. 지네 동네 아들이 2필지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 2필지가 한 필지가 몇 평인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게 공공용지로 들어왔고 수용됐을 때 자기는 보상받고 아들은 옆에서 돈 벌고 했는데 세금을 10원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조세 제한 특례법을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통과가 됐다는 거야. 그런 건 뭐가 잘못이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찬민이 강기훈이 이런 애들이 이런 짓을 박형준이 오세훈이 이런 애들이 이런 짓을 해도 걔네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 하찮은 장난인 거예요. 그게 이번 LH 사태 때 언론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전혀 관련도 없는 사람들, 민주당의 무슨 국회의원 엄마도 거기에 땅 사.
그런 식의 보도 수도 없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LH 문제가 하나 터지니까 민주당의 문제가 지방원이 어쩌고저쩌고 지금 사실로 드러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지금 처벌받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땅 샀던 LH 직원들이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선동에 우리가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게 진짜 도둑놈들인 거지. 그리고 현역으로 국회에 와 있어요. 정찬민은. 예. 박덕흠은 안 그렇고 주호영은 안 그렇습니까? 전봉민은 어떻고요. 아까 말한 강기훈은 어떻고요. 실제 도둑놈들은 이렇게 있어. 네. 근데 그래서 나는 그래. LH 사태가 직접 촉발점이 되긴 했지만 보궐선거의 가장 직접적인 최고의 원인은 언론의 문제예요. 얘네들이 출마해갖고 선수로 뛰어버리는데 그럼 무슨 수로 이겨. 그런데 언론 탓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떡해. 언론개혁 더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지금 정찬민 문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건이잖아. 예. 용인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도시 시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돈을 7억을 받아갖고 그 받은 걸로 꿀꺽한 게 아니라 그 시행사 직원 등이 도시 계획위원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가지고 얼마큼 챙겼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당장 민주당에서 이거 뭐 진상조사 하자고 나와야지. 왜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아, 우리가 180이 있잖아요. 180이. 야, 이 180이 도대체 뭐에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검찰개혁은요. 검찰개혁 특위가 하면 돼요. 미디어 특위가 미디어 개혁, 언론 개혁하면 되고요. 지금 우리는 180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방위적으로 밀고 들어가서 아주 강력하게 단시간에 진공적으로 게임을 정리하고 빠져야 됩니다. 쟤네들한테 우리 움직일 거야. 우리 절차 지킬 거야. 이러면 쟤네들이 움직인다고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던데 어떤 한국사 선생이 올린 글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것을 주거의 공간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재테크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저는 부동산 투기꾼? 재테크 수단?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2030 세대들은 요즘 얘기 많이 하죠. 2030 세대들은 이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이 고등학교 교사인데 이 교사 옆에 있는 2030 세대의 교사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 걔네들이 이상한 애들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직업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입이 안정적인 정규직인데 옆에 있는 후배들은 불안정한 비정규직들이에요. 이 비정규직들은 언제든 불안하기 때문에 언제든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것을 재테크 수단으로 쓸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 비정규직 철폐의 문제가 생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개혁을 전방위적 국가 대개혁을 민주당 180을 한 번에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 풍선 효과야. 여기 밀면 저쪽에서 우리 때리고 여기 밀면 저쪽에서 때리고 싸움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질서 있는 반성과 질서 있는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선 의원들이 흥분한 이유가 그거예요. 니네가 뭔데 왜 나서냐고. 선배들도 지금 가만히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전략을 짜는 시간인데 니네가 왜 나서냐고. 그 문제는 지금 우리는 한 번에 가야 됩니다. 아니 그 초선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 있잖아요. 언론과 토론을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데 그 말 자체가 언론을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토론을 해. 지금 멱살을 잡아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언론을 못 잡으면 차라리 대안이라도 내놔라. 조인트를 못 가면 너무나 지금 이 정부가 사실은 뭐 로우 앤 오더로 가겠다. 법과 질서 다 지쳐 가겠다라는 건 사실 맞는 이야기인데 국민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국민의 힘이 그 정도 그 정도 수준에 따라오지 않는다면 개차반인 애들한테 대학 공부 시켜서 뭐 하냐고요. 말 안 들으면 뚜들 패서라도 끌고 가서 중학교 공부라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좀 하라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솔직히 대한 언론으로서 열심히 뛰면 뭐합니까? 앞에서 매스미디어에서 맨날 그렇게 쳐맞고 들어와서 우리가 맨날 심폐소생하면 뭐하냐고. 답답하다고 이럴 때. 그러니까 어쨌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복잡해졌는데 되게 단순하게 바라봅시다. 부동산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소위 빨간 수박 같은 사람들은 보유세, 양도세 뭐 이런 것들 낮춰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빨간 수박인 거야. 이런 양쪽 다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지금 오세훈이 지금 규제 풀겠다고 해서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뭐 좋아 죽겠는 사람들은 저쪽 세력들일까 일부. 그게 부안에 동해가지고 뭐 보유세도 줄이고 양도세도 줄이고 하면 적동값도 안 내는 거야. 한쪽은 더 세게 가고
한쪽 타겟팅만 잘하면 돼. 예를 들어서 돈 없는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바꿔가는 게 중요한데 그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들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물론 강남에서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은 강남 편들고 싶겠지. 난 그것까지 요구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강남에서 출마했는데 떨어진 사람이 뭐 보유세나 거래세 이런 거 좀 낮춰주세요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뭐 이런 그 목표와 타겟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실제로 민주당을 좋아할 사람들은 괜찮은 부자들까지 실제 지금도 그런 사람들 꽤 많은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 제대로 내고 싶다. 우리도 돈 많은 사람으로서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정당을 만드는 게 앞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거거든요. 그 결을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한 방향을 가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쪽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쪽으로 가면 진짜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정찬민뿐만 아니라 그 어떤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울산 지역구의 국회의원 땅 소유 현황을 살펴보니까 가관이에요. 다 이런 식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이채희 국민의힘, 서범수 국민의힘, 박성민 국민의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 보니까 아파트 상가를 제외하고 임야, 넌, 밭 이런 것들 다 골고루 갖고 있더라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비판을 안 합니까? 농사를 안 짓고 있는 다 농지법 위반인데. 특히나 이제 울산도 부산하고 지금 비슷한 운명의 방향을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40년째 오거돈 시장이었던 2년을 제외하면 40년 넘게 부산시장은 저 국진당류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부산 인구가 거의 한 60만, 70만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현상이 울산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국민의힘 같은 그쪽 당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아도 찍는다고 하는 말, 저 일본 말이죠. 그러니까는 다 그냥 싹쓸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싹쓸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현대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울산하면 현대자동차 아닙니까? 근데 법적인 본사만 울산이지 진짜 핵심은 서울 경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핵심 연구소가 남양주 연구소 아닙니까? 남양주 연구소에서 모든 엔진을 다 개발하고 디자인 연구 다 거기서 다 합니다. 그리고 저기 강남에 양재 쪽에 있는 그 현대 그 빌딩에 현대뿐만 아니라 현대 자회사들 본사가 다 거기 있잖아요. 글로벌 사업부 거기 있지 않습니까? 현대 그럼 울산에서는 뭐 합니까? 생산 공장이 있는 거예요. 두뇌 핵심 연구소 다 울산 안에 다 막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현대가 울산에다가 생산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미국에 하고 있고 인도에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울산에 뭐가 남아요? 이런 땅 부자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 시민들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땅 장사하면서 그 땅이라는 그 권력을 기반으로 사람들 표를 사서 국회의원 해서 결국엔 뭐 하겠습니까? 그 땅에다가 아파트 지어서 또 팔아먹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이 어떤 당이냐 아니냐도 중요한 거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당만 보고 뽑으니까 부산 꼴라고 울산 꼴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권력을 사고 권력으로 다시 돈을 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지금 김기현이 이채익이 서범수 박성민이 이런 애들이 지금 보면은 전부 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뭐 수천 평인데 다 전 또는 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헌법상 그리고 농지법 제6조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전부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고발하면 다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외 사유 제가 다 검토했다고 했죠.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 땅이었는데 거기서 내가 막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군수가 됐네. 이럴 땐 남한테 임차시킬 수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군수인데 와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진짜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얘네들은 지금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 얘네들을 우리 시민단체들이 계속 이렇게 찾아내서 고발을 하면 뭐하냐? 뭐 여기저기 뭐 PD수첩이니 뭐 뉴스타파니 뭐 막 얘기하면 뭐하냐? 어디서 막히고 있어요? 검찰에서 막히고 있어요. 기소를 안 해버리네.
안 해버리면 재판을 안 넘어가네. 재판 안 나가면 처벌을 못하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숨기는 언론 그리고 아예 묻어줘 버리는 검찰 이 모든 건 한 번에 가야 돼. 진짜 우리에게 기회는 이거밖에 없어요. 180 그리고 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정말 어쨌든 미지근하게 이렇게 살다가 진짜 평생 후회합니다. 진짜. 근데 아직 1년도 안 지났어. 잘하겠지. 그렇겠죠? 그렇게 그것도 믿음도 좀 있어야지. 네. 애 새끼들 있잖아요. 키를 때 계속 때리기만 하잖아. 나중에 거짓말한다. 안 맞으려고. 그래서 솔직하게 반성하게 만들고 잘한 건 잘한다 해줘야만 이게 신나서 하는 거니까. 잘하겠지. 자, 어쨌건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